오늘은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연관되는 질환인 전정편두통에 대해서 그 개요와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편두통은 단순히 두통만이 아니라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 그리고 균형기관을 담당하는 전정신경계까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은 특히나 어지럼증 및 균형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편두통의 병태생리학적 기전과 균형기관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의 병태생리학과 전정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편두통과 신경염증 반응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편두통이 발생하는 주요 기전 중 하나는 3차 신경이라고 불리는 감각신경에 감각신경 선유가 두 개 내의 혈관들을 지배를 하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편두통의 주요 기전인데, 이런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면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게 되고, 염증 반응과 혈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두통도 생기고 균형기관에 이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통이 발생하게 되면 염증 반응으로 신경 전달 물질 중 일종인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라는 게 방출이 되게 되고,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통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동시에 염증 매개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 매개체들은 단순히 두통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의 장애 및 어지럼증까지 유발이 되게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의 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길래 문제가 되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균형을 담당하는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눈, 시각, 사지로부터 올라온 체성 감각, 귀로부터 유지되는 전적, 입력의 균형이 필수적으로 유지가 돼야만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우리의 귀는 두 가지의 이석기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세 가지의 반고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들인데요. 반고리관은 우리의 눈과 연결돼서 눈의 움직임을 지배를 하게 되고, 머리 움직임 중에도 선명하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개를 움직일 때 눈이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면 상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눈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서 시각이나 상을 맺추면서 고개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근섬유들과 연결이 돼서 머리를 안정화하고 자세 유지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데 머리나 이런 몸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다치게 되겠죠. 따라서 근섬유와 연결돼서 이런 반사를 담당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전정 시스템 자체의 피드백 루프가 다 혼란을 겪으면서 어지럼증도 발생을 하고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어떻게 같이 오는지에 대해서 연관성 얘기를 드리면, 편두통 환자들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소막염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머리 안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눈, 그리고 측두엽, 두정엽까지 번지게 되고, 이어서 귀 뒤나 목 뒤 부위로 방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도 느끼고 균형기관 자체의 이상감각, 그리고 주변의 감각 통증도 느끼시는 분들은 더해서 공간의 인지장애도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자신이 눈이 보는 환경,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어긋나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편두통이 증상만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과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의 56%가 편두통을 동반하게 되고, 메니에르병을 가지신 분들이 어지럼증 발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두통, 빛에 대한 공포, 민감함, 그리고 전조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스트레스나 알러지 요인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두통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청력 손실도 메니에르병은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청력이 같이 고장이 나면서 외부의 소리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게 되고, 위험에 대해서 회피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석증의 환자에서도 편두통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편두통 환자는 이석증 발생 확률이 무려 7.5배에서 8배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폐경기 여성들한테 더욱 흔하게 나타나고, 호르몬 변동으로 인해서 편두통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석증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편두통과 이렇게 어지럼증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3만개의 약들을 쓰는 것들, 칼슘 채널 블로커, 베타 블로커 등의 약을 써서 방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새 최신 신약제로 CGRP를 표적하는 편두통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발성 어지럼증이나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 그리고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약을 사용해서 편두통과 어지럼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편두통과 어지럼증 질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치료 접근이 필수입니다. 편두통과 어지럼증과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시고 개별 증상에 맞춘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메니에르 병이나 이적증 같은 동반 질환이 있다면 이를 함께 치료하셔야 맞춤 치료가 가능하겠죠.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동반 질환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